4년 동아일보에 유신 독재 가해지자 백지광고를 했던 이후로 저는 이걸 처음 봤습니다. 이게 지금 다시 독재가 부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카카오 금내라고 여론조사기가 협박하고 전환길마저도 고발하고 이게 여러분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어떻게 지가 재판 성수해주고 그 재판 성수해 회사 주식도 산단 말이야 이거를. 이런 속에서 지금은 북한이 주적이 뭐예요? 공산당인데 그걸 왜 떳떳하게 말 못하냐고. 주적이 공산당 북한이라 말도 못하는 사람한테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헌법재판관을 맡긴단 말입니까? 이게 우리법 연구의 그 실체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거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날 수 없잖아요. 이런 불의한 재판을 통해 대통령 탄핵시킨다고? 너희들이 뭔데? 몰라서 그잖아. 저처럼 당연히 헌법재판관은 법과 양심과 절차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걸 믿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절대로 그들에게 올바른 재판 심판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양심 있으면 다 나가라고 사직서 쓰고 나가라고. 대한민국에 그동안 언론에서 보여주지 않던 왜곡된 것을 바로잡고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원고 정리하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침몰할 위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료를 찾다가 놀란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다 속고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심판을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기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믿고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서 국민만 바라보고 저는 심판이 온 줄 알았는데 오늘 제가 자료를 찾다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보고 있다가는 대한민국은 반드시 침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절대 못 나옵니다. 여러분 이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짜여진 대로 재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8인의 헌법재판관들 성향을 보십시오. 저는 과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여당이든 야당이든 추천한 헌법재판관들로 구성되니까 그리고 심지어 대한민국 법률기관 중에 제일 높은 곳이고 가장 우수한 판사들이 재판관이 되어서 재판할 것이라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문형배, 그 다음 이미선, 정계선, 그리고 지금 불안하니까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 완전히 탄핵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 인용하기 위해서 마은혁이라는 사람을 지금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 아닌가 해서 야당에서 제기한 위헌 심판해달라고 헌재에다 요청했고 헌재는 2월 3일까지 심판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의 검은 내막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마은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언론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검은 내막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오늘 검사하면서 자료 조사하고 원고 작성하면서 1시간 내내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그들이 두려워할 것은 국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대통령도 갇혀있고 국무총리도 없고 지금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로 국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귀찮더라도 그리고 내 하나가 안 가면 어떨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반드시 와주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 침몰 직전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대로 가면은 심판은 반드시 인용될 것이고 대통령 탄핵은 이루어지고 그들이 짜여진 각본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 민주화운동 해오셨던 분들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추진했던 독재에 맞서던 민주화운동이 지금의 모습입니까? 각본금리라고 신문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신문 잘 한번 보십시오. 보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신문인데 밑에 비어있는 거 보입니까 이거?
이게 지금 대한민국 2025년 대한민국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보입니까? 보이십니까? 전면이 백지 광고입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민주당에서는 광고업주를 불러가지고 협박을 한 겁니다. 이 신문사에서는 차라리 그럴 바에 백지 광고를 내자 이렇게 지금 나온 게 지금 대한 현실입니다. 언제 기억나시냐? 아직 우리 역사를 배우지 않습니까? 1974년 동아일보에 유신 독재 가해지자 백지 광고를 냈던 이후로 저는 이걸 처음 봤습니다. 이게 지금 다시 독재가 부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화운동에 오신 분들, 우리가 주인했던 민주화운동 이겁니까, 여러분? 그리고 전한길이 저는 노무현을 존경한다 그랬고 노사모 출신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부르시는 게 뭔데요? 언제나 동서통합, 국민통합! 언제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런 정신은 대한민국 통합을 위해서 지금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현재에서 우리가 개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한길은 그만 진보냐? 저는 이승만도 공은 공이고 과는 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유신 독재를 했지만은 대한민국 이만큼 먹게 살게 하는 산업화 성장의 기틀을 만드는 분입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에 오신 DJYS의 그동안 그분들의 삶도 높이 평가해야 될 것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 민주화가 된 건 도움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광주 시민 여러분, 전라도 분들 보고 계십니까? 전한길도 광주 망원동에 여러분 같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께 덕분에 민주화운동 덕분에 대한민국 이렇게 민주화가 앞당겨졌다고 그분들의 시선을 잊지 않겠다고 저는 다짐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침묵하십니까? 지금 이거 안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까? 이게 지금 비상계엄 이후에 저는 분명히 비상계엄은 반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일에 남은 일들을 보십시오. 그 이상한 수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내란 수사권부터 공수처가 수사하고 관할 중앙지법에다가 체포인가 신고하지 않고 서부지법 했지 않습니까? 이상한 영장이 또 발부됐지 않습니까? 그 공수처 마찬가지로 같은 계열 아닙니까? 그리고 체포영장 신청한 사람도 그쪽 계열이었고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발부한 두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판사 역시 그쪽 계열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란듯이 무려 경찰 3,000여 명이 동원돼서 관제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총 맞더라도 대통령 끌어내라고! 그게 할 소리입니까? 하지만 저는 윤석열 별로 좋아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때 저는 지도자의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국민들 생각하는지 그때 제가 알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윤석열 대통령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바깥에서 관저 밖에서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그리고 경찰이든 경호처든 전부 우리 국민 아닌가? 어느 누구도 다치게 할 수 없다. 내가 끌려가겠다. 여러분, 저는 그때 진심을 봤습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역사 속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밑에 사람들 암종이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지도자는 희생은 내가 당하겠다. 여러분, 2030들이 바라보는 미래 지도자 사상은 누구입니까? 언제나 국민을 위해 군림하지 않고 국민이 먼저이다. 내가 국민에서 희생하겠다. 그런 분들이 진정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오직 국민 상식과 2030 세대들에게 이런 진보 보수라는 걸 넘어서 좌파권 넘어서 공정과 상식과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일을 미리지 않게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주창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좌우 나눌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민주화운동 했다 안 했다 간에 그런 걸 망설일 때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함부로 해서 얻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정의는 안 합니다. 대통령도 할 능력도 안 해. 아무도 못합니다. 저는 제 모든 걸 걸고 제 연봉 60억 다 포기하고 대한민국 살리는 것이지 더 우선이다. 대한민국에 살아야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마 대한민국 무너지라고 그럴 리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90%까지 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법부를 믿어라. 왜 그런 걸 불신하느냐 하지만 내가 불신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조직을 보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조직 자체가 개판인데 부산역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절대 대통령 탄핵시키면 안 된다. 대한민국 무너진다.
그래 다시 대통령 살려놓고 정상 직무 복귀시켜놨는데 그때 가서 비판하든 지지하든 그거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좌든 우든 그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살려놓고 이대로 놔두고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갈등 모든 것이 무너져갈 것입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진정으로 제가 호소드립니다. 저는 절대 저를 잡세우지 않습니다. 저의 공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오직 종이고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고 기성세의 한 사람으로서 호소드릴 뿐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하시면 100만 명이 되고 그러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60% 가게 되면 절대로 그들은 탄핵시킬 수 없습니다. 국민이 헌법재판소 위에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권 행사를 직접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지배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살아갈 미래 세대와 청년 세대들이 대한민국이 반듯해지고 국민 통합하고 좀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혹시나 자식 가진 분들,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라도, 세상 위에서라도 와주시고 깨어있는 2030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모두 모이십시오. 민주주의를 주창했던 분들 한 번 더 보십시오.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추구했던 민주화가 이런 겁니까? 카카오 금멸하고 여론조사기가 협박하고 전환길마저도 고발하고 이게 여러분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이번 주말에 부산역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갑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부산역에서 100만 명이 모인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주인이라는 것을 그날 확인시켜 주십시오. 부산역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다 동조하다가 결국은 홍콩이 어느 날 순간 지금 보세요. 영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고 난 뒤에 뭐 어떤 제 아는 분이 택시를 탔는데 야 시진핑 어떤 막 비판하니까 이러더래요. 왜 나니까 이미 홍콩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것처럼 홍콩이 뭐 중국이 가서 군사적으로 침략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법과 친중 정치인을 등용해가지고 결국은 전체 국가가 그래 돼버린 거죠. 우리나라도 저는 까딱하면은 그래 될 수 있다 위기감 속에서 목소리 내게 된 거죠. 왜 비상경을 선포했을까? 보통 전시나 또는 사변이나 행정 마비될 때 했지 않습니까? 근데 후자에 해당됩니다. 지금은 행정부가 마비 상태에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상경을 선포할 때는 저는 미친 짓을 했지만 그 뒤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한 50일간 탄핵 정국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알아버렸죠. 왜 비상경을 선포했을까? 오죽 답답하면 그랬을까? 설령 대통령이라는 권력 가짐에도 불구하고 비상경을 선포할 때는 얼마나 많은 것을 당하고 있을까에 대해 이제 실체를 알아버렸죠. 그래서 저는 돌아섰죠. 그렇죠. 29명 탄핵당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는 우리 몰랐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넘어갔죠. 뭐 설령 이러다가 이제는 그 대통령께서 저는 그 이제 왜 했는지 알아버렸고 기성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는 걸 유튜브라는 뉴미디어가 생기면서 진실을 알아버렸죠. 특히 2030이 집회에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과거에는 그 연세 드신 분이 나온다 그냥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2030은 SNS를 통해 진실을 알았어요. 그래 행동을 옮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몽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탄핵을 무려 29번이나 한다는 것은 행정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 탄핵 내용을 보게 되면 또 경악을 금치 못하죠. 첫 번째 감사원장을 탄핵했어요. 감사원장. 왜요? 비리를 조사 그 탄핵한 사람이 범인이죠. 왜요? 감사원장 하는 일이 뭔데요? 공무원 비리 국가 잘못한 걸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탄핵시켜. 그럼 그들이 뭔가 뭐 저질렀다는 증거예요. 중앙지검장하고 검사를 탄핵했죠. 그렇죠. 검사하는 일이 뭐죠? 범죄 잡는 거잖아요. 조폭 잡고. 그럼 그들이 범죄자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탄핵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범죄자니까 내 수사하지 말라고 좀 탄핵시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방통위원장도 탄핵시키는 같은 맥락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불리한 뭐 할까 싶어서 업무 시작한 지 2시간 했습니까? 거의 하루 만에 기각. 일도 안 하고 탄핵시켰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얼마 전에 기각이 됐죠. 그리고 대통령도 탄핵시켰죠. 국무총리도 탄핵시켰죠. 심지어 지금 대행의 대행마저도 말 안 들으면 더 탄핵시킨다고 협박하고 있잖아요. 공갈을 치고 있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 국민들은 알아버렸죠. 이놈들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이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예산 삭감.
예산 삭감 원래 공무원들이 그 예산 산정할 때 얼마나 신중하게 하고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막판에 가서 야당에서 그냥 이유도 없이 일반적으로 삭감해요. 그 예산 삭감 내용들도 보게 되면은 대통령의 특활비 뭐 80몇 억을 빵원 만들어줘. 그다음에 또 뭐 검찰 특활비 뭐 500몇 억인가 있거든요. 그것도 빵원 만들어 버려요. 경찰들의 치안 유지 이런도 몇십억을 빵원 그냥 빵원 만들었죠. 그리고 청소년 그 뭐 일자리 이런 거 있잖아요. 지원 사업 하는 것도 깎고. 그다음 운송 노동자들 근로자들 있잖아요. 휴게소 만드는 것도 또 깎고. 초급 간부들 그 처우 개선에 대해서 몇백억이 선정돼 그것도 삭감해 버렸어요. 저는 야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그러고 국회의원 월급을 올려요. 그렇다면 대통령 특활비를 영원 만들었다는 것은 일하지 말아잖아요. 행정부 마비시키는 거잖아요. 검찰들한테 특활비 몇백, 500억 빵원 만들었다는 것은 너 범죄자 수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찰 깎았다는 것도 마약 수사하지 마. 이거 뭐야 이거는.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았고 대통령도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보고 하지 말라는 거 똑같잖아요. 이거는요. 집 나가라는 거잖아. 그래서 탄핵이 이루어진 걸 보고 국민들은 이건 아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도 너무 이상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졌잖아요. 공수처는 원래 내란 수사권이 없어요. 없죠. 뺏깁니다. 그런데도 얼굴 뭐 직무 뭐 이래 직권남용 이런 걸 하다 보면 내란 할 수도 있다. 말이 돼요? 원래 내란 수사권은 경찰만 하죠. 왜 경찰이 안 줬나? 또 이것도 원칙이 어긋났잖아요. 그다음 그 공수처에서 대통령 체포하기 위해서 원래 영장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뭐 영장 쇼핑했다 하잖아요. 그때는 밝히려 했는데 안 밝혀서 이제 드러났죠. 시간이 지나면서 뭐냐면 그때 어느 지법에다가 서부지법이죠. 그 앞 원래 관할 건 어디죠? 원래는 중앙지법. 중앙지법이죠. 중앙지법에 우리는 의심했죠. 왜 중앙지법에 안 가고 서부지법에 갔을까? 그런데 이제 드러났죠. 고백했죠. 중앙지법의 남천규 판사님이 먼저 자기한테 왔었어요. 영장 청구하는데 안 된다 했으니까 서부지법으로 간 거야. 이거 불법이에요. 국민들 아는 사람 알지만 이런 거 공개가 안 됐잖아요. 그다음 서부지법 왜 그럼 그 판사한테 갔을까? 그 판사는 정상적으로 체포영장 발부했어요? 또 잘못됐잖아. 아니 판사가 지가 입법권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형사사법에 대해서. 그렇죠. 그 체포영장에다가 지가 글을 써놓어 예외 조항을. 이런 거는 천인공달만 일이고 이거는 불법이야.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아니야 편을 들어주잖아요. 여기서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 언론만 본 사람들은 뭐 괜찮네라고 넘어갈 거고 하지만 진실 안 사람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체포 과정에도 보면은 아니 일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인데도 3,000명을 그 관저 근처에 집어넣어가지고 잡아내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망신주기식으로. 수사의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뭐 서면 조사할 수도 있고 다 하잖아요. 그런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그렇게 할 때 이놈들이 우리 힘없고 돈 없는 서민들한테 대하는 앞으로 어떻게 대할까 공포감이 생기죠. 그다음 그 뒤로도 이제 서부지법에서 이제 구속영장 발부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에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도주 우려가 없다, 이거는 불구속 수사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라 했죠?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까 구속이다. 아니 형평성에 대해서 국민들은 또 이제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이 이걸 가장 싫어합니다. 공정이 깨졌잖아, 상식이 깨졌잖아요. 분노 안 할 수가 없죠. 저는 이런 이야기 하면 이제 톤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거는 저는 2030을 대변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식에서 어긋나잖아. 공정에서 어긋나잖아. 그럼 언론에서는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데 그들 편을 들어주는 언론이 있다니까. 국민들을 완전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뒤로 일어난 일들 보세요. 이제 헌재 시간이 왔잖아요. 헌재 시간이 왔는데 헌법재판소에도 마찬가지로 또 이미 꼼수가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첫 번째가 자 원래 국회에서 탄핵 할 때 가결시킨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뭐였죠? 내란이었죠. 대통령이 비상경을 통해 내란을 일으키고자 했다. 거기다 또 동조했잖아요. 김어준 씨가 뭐였죠? 뭐 한동훈 사살조 보냈다. 그거 가짜 뉴스잖아. 그런 공포감 속에서 이야 이래서 이제 탄핵 가결시켰어. 자 헌법재판소에다 심판해달라고 맡겼어. 그런데 거기에 뭘 뺐으면 가장 중요한 내란죄 때문에 내란 혐의 때문에 탄핵 소추해놓고는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탄핵 그 내란죄는 빼고 심판하겠다. 이런 걸 누가 납득하냐고. 예? 아니 왜냐하면은 그때 또 이런 변명하대요. 박근혜 정부 때도 복잡한 것 중에 몇 개는 뺐다 하잖아. 그건 격가지를 뺀 거고 이거는 가장 메인되는 걸 뺀 거야. 만약에 내란죄를 뺀다면은 그것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에 가결 찬성표를 던졌던 국회의원들은
그러면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헌재에서는 당연히 이건 기각이다. 왜? 내란죄를 빼면 안 되지. 가서 왜? 그것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됐으니까 돌려보내서 다시 탄핵 소추 의결해가 와라. 라고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맞죠. 원칙 아닙니까? 예, 그렇죠. 상식 예. 아니에요? 예.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멍청이는 IQ 80도 안 되는 사람이야. 내란죄 없어도 된다. 누구 편을 들었죠? 그러면 이미 헌재는 야당 탄핵 소추안을 제시했는 그쪽 편을 들고 있는 거잖아. 편파 누가 공정하다고 말하겠습니까? 숨길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언론들이 그리고 기존에 했던 건 이제 보존이 돼 있잖아요. 옛날에는 다 속아갔어요. 이런 유튜브가 없으니까. 그 요즘 기성 언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유튜브입니다. 예? 왜 그럴까요? 유튜버만 고발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튜브는 진실을 말하고 근데 자기들 말할 때는 자기들 말하기 안 먹히는 거야. 네. 그들의 언론이 가지는 생각이 뭐냐면 괴벨스나 레닌이 했던 말처럼 같은 말도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고. 예. 네네. 쉽게 말하면 거짓말도 계속하면 뭐가 된다고요? 거짓말도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편향된 보도, 왜곡 보도를 계속하는 거야. 예.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죠. 자기 언론을 보는 국민들한테. 그런데 유튜브는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잖아요. 그 속에 국민들을 판단하는 거죠. 전국적으로 현수막도 막 묶고 난리 났죠. 언론에는. 왜냐하면 내란 수괴, 죽여라. 막 이렇게 그게 전부 다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예요. 저는 첫째 내란이라 볼 수 없는 이유가 제가 역사 강사로서 어느 나라 대통령이 내란 일으킨 경우는 없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 지방에서 반란 일으킨 내란 일으키는데 대통령이 이런 걸 있을 수 없죠. 두 번째는 내란을 하려면 그냥 국헌문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입법을 정지시키거나. 그런데 그날 우리 비상계엄은 일찍 주무신 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10시 반에 비상계엄 선포하고 2시간 만에 국회에서 가결시켰고 비상계엄 그만하라. 예. 그리고 6시간 만에 대통령이 오케이. 자 그럼 뭐지 이거? 다친 사람 있습니까? 부상당한 사람 있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예? 다만 그 당시는 공포감 때문에 막 군인들이 국회에 막 설치고 선관위 왔다 갔다 하니까 우와 이랬는데 그 뒤로 보면은 그때 국회에 들어간 인원이 몇 명인데요? 280명이죠. 최소한 5, 6천 명은 필요할 겁니다. 예. 그건 280명. 그다음 두 번째 실탄이 장전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실탄이 없잖아. 대통령 입장 들어보면은 실탄도 없었고 단지 날 국민들에게 얼마나 행정이 마비 상태가 있고 탄핵 예산 삭감 통해서 도저히 안 된다. 너무 답답하니까 대통령에서도 국민들이 알리기 위한 말 그대로 비상계엄 아니면 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 해서 국민들에게 제발 좀 얼마나 답답하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했는가에 대해서 저는 그거에 더 오히려 납득이 돼요. 대통령 탄핵시켰죠. 국무총리 또 탄핵시켰죠. 대행의 대행도 또 탄핵시키고 있죠. 지금 국방부 장관도 없어. 그 다음에 치안 담당하는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도 없어. 없어요. 네. 지금요. 그리고 중앙지검장 탄핵됐나요? 네. 어쨌든 자 이런 속에서 지금 대행의 대행만이 또 탄핵시킨다죠. 그러면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이게 바로 내란이야. 근데 제가 제기한 것은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저는 언론에 보도된 거 팩트만 가지고 그동안 선관위가 얼마나 1200건 이상의 비리가 있었고 수많은 부정성에 대한 의혹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유튜브에 그런데 전환기를 또 의지하냐? 기성 언론을 신뢰하지 않고 기성 언론이 전부 다 거짓말하고 악의적으로 보도를 안 하잖아. 음모론으로 치부해버리잖아요. 이게 음모입니까? 과학적인 근거 통계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보고 말하라고. 언론이 왜곡 보도 얼마나 심했습니까? 보세요. 아마 동영상 보시면 깜짝 놀랄걸요? 뭐 어떤 특정 TV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 TV에도 마찬가지로 전환기를 수개표 하자고 했다. 전산 개표나 이런 대신에 우리나라 이미 수개표하고 있는데 전환기는 가짜다. 거짓말한다. 이미 하고 있다고 보도 많이 나왔었죠. 예.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네. 이미요. 그래서 제 아는 분도 야 너 왜 방송에 가서 우리나라 하고 있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냐 하는데 그 왜곡 보도야. 수개표 하는데 집계라는 통계는 전부 다 전산으로 돼요. 그래서 사전선거 투표는 누구 본 적 있어요? 투표 인수와 득표수에 대해서 실제 그 조작 가능하죠. 기존에 부정성 의혹이 있다고 소송 제기했잖아. 다 패소했어요. 봐라. 법원에서도 의혹이 뭐 부정성 없다 하잖아요. 놀라운 사실 알았죠. 부정성 의혹이 있다. 소송 제기하잖아. 선관위에다가. 그러면 피고소인이 누가 되죠? 선관위원장이 돼요. 그렇죠. 선관위원장이 피고소인인데 그 재판을 누가 하죠? 대법관이 하죠. 예. 대법관하고 선관위원장을 겸직합니다. 그러면 공정한 재판이 되겠어요? 선관위에서 하는 이야기 지금 언론 플레이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는 봐라. 그동안 수많은 감사 다 받았다. 그다음 국정원의 조사 다 받았다. 웃기고 있네. 그건 자기 부정이야. 똑같은 이야기 했느냐 또 하는 거야, 저한테. 합리적 의심 한번 해보죠, 우리가. 예. 자, 내가 떨어졌어. 억울해. 야, 부정성 해줬다. 라고 하면
정말 떨어져서 그렇구나. 예? 예. 그냥 변명하고 싶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꾸로 대통령이 당선되었어. 예?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뭐 지방 보궐선거에도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우리가 다 투명성 있게 하자라고 하면 진정성 있는 거잖아 오히려. 예. 그래서 저는 선관위나 사법부에 대해서 불신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먼저 불신했습니까? 저것들이 나쁜 짓 해가지고 수많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전환기는 야 이거 문제가 많다고 이게 요즘 뭐 기억 형상종이 형상기업. 형상 기억종이 그것만 유튜브에 검색해봐도 드러납니다. 네. 예? 형상 기억종이 2030들이 가장 흔히 쓰는 말 아닙니까? 실제로 그 뒤로 일어나는 일들 보게 되면 현재 우리법 연구회 후신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현재 전에 언론 오픈된 건 한 400여 명 된다고 했어요. 예. 한 3천여 명 전체 판사 중에서 한 15% 14% 정도 되거든요. 예. 지금은 오픈 안 해요. 그런데 기껏해서 15% 정도 되는 이 우리법 연구회 국제연구회 요 판사들이 요직을 너무 많이 장악했어요. 그 대표 사례가 뭐죠? 가장 최고 높은 헌법 법률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벌써 4명. 있죠. 예. 이제 그죠? 얼마나 큽니까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법 연구예요. 예? 문재인 정부 때 잘 나갔지 않습니까? 예. 재판 지연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국민들 다 알죠. 김명수 대법원장 있을 때 그랬잖아요. 재판 지연시켰는 이 언론이 다 온 거 오픈돼요. 지난주에 처음 하는 거 아니죠? 예. 예? 그다음 이처럼 반국가적인 국가관이나 역사관 또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려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다음 오늘 또 그 문영배는 본인은 뭐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아무도 설득력이 없는 게 그분이 유엔공원 방문한 뒤에 언론에 나와 있죠. 유엔군 참전 용사들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예. 본인은 나중에 이제 북한군을 뭐 저희가 비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거짓말 또 저는 그걸 좋아. 자 그럼 국민들이 판단해야 되죠. 앞에서도 이렇게 자기 관련 없다 이재명하고 삭제 관련 없다 해놓고는 삭제 다 해버리고 정경밀하고 너무 관련된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또 유엔공원에 가서 그때 글 쓰는 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지 않다. 또 저는 거짓말이라고 봐요.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와서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이 16개국이 와서 얼마나 많이 희생됐는데요. 그 희생군들이 왜 왔는데요? 공산당 막을 내고 평화, 자주평화, 자유평화를 지키려고 왔는 군인들한테 너희들이 왜 왔느냐라고 이렇게 만약 회고한다 치면은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국가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심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두 번째 불의한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 뭐가 나왔냐면 자신이 가진 주식의 회사에 대한 재판을 승소 판결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소 판결이 내린 그 회사의 주식을 삽니다. 여러분 이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재판관이잖아. 심판하는 거잖아. 인간 세계에서 이거 신이 존재하는 인간 세계라면은 대법원 이거 판사가 판결하면 끝이야. 그 판결하면서 A와 B가 소송 지음에 있는데 내가 A를 편든 거잖아. 왜냐하면 이렇게 네 승소해놓고 네 회사 주식을 내가 사겠다는 거잖아. 이 말은 법관의 양심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 재판을 졌는 사람을 상상해봐요. 뭐 해가 되냐고 재판 졌는 사람은. 에? 이게 무슨 공직한 재판입니까 이게. 나는 이거에서 패소했는 사람 생각하면은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거야. 어떻게 지가 재판 승소해주고 그 재판 승소해 회사 주식도 산단 말이야 이거를. 법관 양심이 어딨냐고 이게. 이미선 재판관의 친여동생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고자 하는 그쪽 단체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이 말은 뭐죠? 가족이잖아.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러면 이미선 재판관이 과연 누구 편을 들겠어요? 대통령 탄핵하는 쪽 편 들겠어요? 탄핵을 반대하는 쪽 편 들겠냐고. 납득이 안. 이런 것에도 국민들이 2030이 분노하는 거잖아요. 이걸 분노하지 않으면 뭘 가지고 분노하겠어요? 이민석 재판관이 보고 계십니까? 양심이 있으면 저는 제 살아온 상식과 양심의 가치 수많은 많이 못 배웠던 국민들일지라도 최소한 양심은 있잖아요. 예?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저는 못 다녔었어요. 지식은 짧았자 언제나 자식들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남한테 해코지 하지 마라 이런 가르쳤거든요.
그런 대부분의 선량한 국민들, 법을 주서 살 수 있는 국민들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같으면 최소한 양심상은 이거는 제 여동생이 대통령 탄핵하는 쪽에 목소리 내고 있으니까 저는 양심상 이 재판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염치가 있는 거잖아. 염치가 없는 게 뭐예요? 깨뜨릴 pat아서 파렴치라고 해요. 파렴치. 이게 파렴치 아닙니까? 이 재판을 누가 국민들이 신뢰하겠냐고. 문영배도 마찬가지잖아. 이런 국가를 가진 사람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지키려고 지금 탄핵이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유민주주의 지키고 하는 사람한테 이런 국가를 가진 사람 거기서 또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정정미 재판관이 국회에서 답변했죠. 주적이 누구냐 하니까 그런 거는 정확한 답변 전혀 저는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랬습니다. 왜? 지금 우리 누가 휴전선에서 맞서서 수많은 우리 군 장병들이 목숨 걸고 북한에 맞서 싸우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북한은 핵 쏘고 있고 미사일 연습하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 지금은 북한이 주적이 뭐예요? 공산당인데 그걸 왜 떳떳하게 말 못하냐고. 주적이 공산당 북한이라 말도 못하는 사람한테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헌법재판관을 맡긴단 말입니까? 이게 우리법 연구의 그 실체예요. 이런 것들이. 정계선. 예. 그 다음 정계수도 마찬가지 우리법 연구입니다. 그 다음 마흔역 지금 헌법재판관이 8명 있죠. 9명을 채워야 되는데 8명이에요. 그런데 왜 마흔역 원래는 국회에서 동의를 구해야 되죠. 여야 합의하에 추천해서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되는데 지금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이래서 위헌 심판을 누가 하죠? 또 헌재에서 해. 네, 2월 3일에. 자 그러면 헌재에서 했는데 헌법재판관 문영배가 또 뭐라 말했어요? 그래 2월 3일까지 빨리 심판하겠대. 위헌에 대해서. 그러면 좀 뭘 심판할지 눈에 보이잖아요. 마흔역을 임명하려고 하겠죠. 임명하는 순간 국민들은 다 뒤집어져 일어날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마흔역이야. 왜 마흔역이 뭐 있는지 검색해 보세요. 마흔역에도 검색해보라.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저는 이 방송 나와서 진실을 알려주고 싶다고. 언론에서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전환길이 말하면 너 왜 헌재를 흔들지 않은데 이걸 알고 내가 흔드는 거야. 헌법재판관이 불의한 거야. 이거 누가 문제냐고.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마오도 대부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헌법 법률기관이 제일 높은 게 헌법재판관이야. 그들이 입고 있는 그 멋있는 제복 너무나 권위 있어 보이고 너무나 올바른 재판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도 존경심을 표하고 언제나 재판관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막에는 이런 검은 커넥션이 있는 걸 보고 이런 걸 보고 저는 어떻게 이런 재판관이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냐고. 누가 잘못했는데 전환길이 잘못했는데 아니면 불의한 재판관이 잘못했냐고. 이런 거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날 수 없잖아요. 이런 불의한 재판을 통해 대통령 탄핵시킨다고? 누구들이 뭔데? 예. 괜찮습니다. 예, 선생님 한 텀 좀 쉬어가시고. 그러면은 제가 질문 좀. 제가 오늘 진짜 방송 조용히 하려고. 예. 하고 싶은 생각했거든요. 말씀 다 하고 가십시오. 예. 하지만은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동안 이들이 저질렀던 불의한 재판에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많았겠냐 이게요. 몰라서 그잖아. 저처럼 당연히 헌법재판관은 법과 양심과 절차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걸 믿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리고 저는 한마디 더 하고 싶어요. 국민 여러분 앞으로 모든 재판 받을 때 우리나라의 우리법 연구회 후신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아직도 수백 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정치 관련 소송 걸리면은 재판관들한테 확인하세요. 당신은 우리법 연구회 소속입니까? 당신은 그 후신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의 판사입니까? 물어보고 그쪽이었다면 재판 기피 신청하십시오. 절대로 그들에게 올바른 재판 심판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재판 기피 신청을 하라고요. 그리고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너희들 공무원이잖아. 공무원. 내가 작년에 세금 27억을 오천 냈다고. 우리 국민들이 내 세금으로 공무원에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양심 있으면 다 나가라고. 사직서 쓰고 나가라고. 왜 그동안 너희들이 저질렀어. 그걸 생각해봐.
전환길이 얼마나 답답하면 나왔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전환길이 저러다가 이제 학원 강사 1타 강사 되고 돈 벌었으니까 이제 정치에 기웃거리네. 어디에 당에 공천받아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구나. 안 한다고 바뀌지 않습니까? 저는 국회의원 할 능력도 안 되고 대통령 할 능력도 안 돼요. 저는 강사 선생입니다. 2030 세대들을 위해서 오죽 답답한 나왔게 제가 고발당했잖아요. 민주당에도 저를 고발했잖아요. 성관이를 비판했는데 저는 민주당이 왜 고발하냐고. 성관이하고 민주당 무슨 관련이 있는데요. 그건 민주당이 답변할 차례잖아. 일벌백계 한다고 하시는. 일벌백계. 여러분 전환길처럼 이런 인기 있는 사람한테도 그 정도로 고발한다면 돈 없고 힘없는 우리 2030 세대 유튜브 통해서 크리에이터 돼가지고 자기 목소리 내고 싶은데 그걸 탄압한다는 거잖아. 입들만 하자는 거잖아. 이게 민주주의냐고. 그들이 당할 걸 생각해보면 전환길 안 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60억 돈 버는 것보다 국가 살리는 게 우선이에요. 제가 욕먹더라도 욕할 사람 하라고. 대신에 진실을 알고 욕해달라고요. 욕먹을 각오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극우입니까? 노사모 주지고 노무현이 이런 정식 계산하는데 극우입니까? 그거는 언론이 바로 전환길에 대해서 또 지금 시위하는 사람들 전부 다 극우로 몰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프레임 시위입니다. 왜? 대다수 국민들이 거기에 편들지 말라 그랬는데 웃기고 있네. 만약에 전환길을 극우라는 사람은 극좌빨이야. 저 100만 원 넘는 관심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는 유튜브 통해 돈 버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편집자가 다 가져갑니다. 왜 반응하겠습니까? 지금도 똑같이 이 방송도 저는 반응이 있을 거라 봐요. 왜요? 국민들이 그동안 속아왔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동안 기성 언론을 보게 되면 특정 방송 제가 말을 하기는 그런데요. 그 특정 방송 오면 무조건 어떤 편을 들이고 왜곡 보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난주 오늘 이렇게 빽떠잖아요. 이거 전체 보도 안 나갈 게 뉴스에 또 잘라서 합니다. 저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제가 갇혀 있더라도 나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그래요. 국민과 함께 싸워가겠다. 예.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죠? 국민과 싸우겠다. 국민에 대해서 맞서 싸우겠다 이랬어요. 그런 게 언론의 왜곡 보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청년들이 제 유튜브 영상에 열광하는 이유는 저는 전환길의 진정성입니다. 저는 얻는 게 없습니다. 저는 이렇다고 해서 전환 인기가 전혀 저는 얻는 거 하나도 저는 얻는 게 없습니다. 오직 손해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 수강생들한테 공무원 수준에 욕 엄청 넣어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을 올바른 저는 진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언론 책임이 큽니다. 지금 언론은 너무 극단적으로 나뉘어서 정치 편들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국민들을 갈라치기 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부르짖었던 노무현 정신하고 정반대입니다. 오직 표 얻기 위해서 이쪽 노인이 많을까 젊은 층이 많을까 젊은 쪽에 편들어주는 이런 건 전부 다 표팔이죠. 지금 25만 원 나눠주려는 것도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명목을 걷더라도 저는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가르쳤던 말씀은 열심히 일해라. 게으르지 말라. 열심히 일해서 정직한 그 노력의 결과를 기대해야 된다는 게 우리 부모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5만 나눠주게 되면 국민들은 자꾸 쳐다봅니다. 공짜로 주네? 일 안 해도 되네? 일 안 하게 되면 누가 다 가난해지잖아요. 그 다음 돈 한번 나눠주시자면 그 다음 또 달라 그래. 그러면 결국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이 없이 지나친 복지했다가 똑같이 나눠줬다가 남미처럼 어느 국가처럼 몰락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반면교사로 삼아야죠. 속지 말해놓고 생각하고 저는 2035 세대들한테 너희들이 다 빚 감당할 거야. 그거 왜 돈 나눠주는 사람 지 돈으로 주나? 국민의 세금이고 국가 부채야. 그 국가 부채 담당하는 거지. 미래 세대들 2030 세대들이 그 전부 다 자기 빚이야. 그걸 모르고 저는 깨닫는 청년들이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판단은 국민들이 알아서 하실 거고 양식 있는 분별력 있는 청년들은 저는 알아먹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정과 상식을 깨는 사람들이 그런 세력이라고 봅니다.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공정이 무너지고 상식이 무너지면서 권력을 잡으려는 그 집단들이 결국 국민을 우롱하고 속여서 언론을 이용하고 사법부 카르텔 받지 않습니까? 사법부, 선관위 그리고 수사기관, 공수처 그리고 헌법재판소까지 특정 세력이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그 관지에서 체포돼 갈 때 진심을 받자 그랬습니다. 뭐냐면은 그렇죠. 그때 그 바깥에서는 찬성 반대 국민들이 있었고 경찰이 있었고 경호처가 있었는데 그때 어느 당에서는 야 총 맞더라도 대통령 끌어내라 그랬습니다. 어떤 정치인들이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요? 총 맞더라도 끌어내라고? 저는 그때 본심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두 번째, 대통령은 그때 뭘 말하고 했는지 아십니까? 바깥에 있는 국민들도
그 탄핵 찬성만해도 우리 국민이고 경찰도 우리 국민이고 경호처도 우리 국민인데 어떤 국민 한 사람도 다치게 할 수 없다. 차라리 내가 끌려가겠다 했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 속에 나오는 일이 발생할 때 지도자는 내가 헌신하겠다. 그게 참다운 지도자입니다. 저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국가와 국민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생명 하나를 아끼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런 지도자를 우리가 살려내야 된다. 불의한 재판관들에서 이런 탄핵 심판 인용되고 자른데 저는 그들이 반국가적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국민 살리겠다는데 반박해 보라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일단 지금은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잖아요. 빨리 대통령 복귀시켜놓고 난 뒤에 그때 대통령 잘못하면 비판하자는 거야. 잘하면 지지해주고 그럼 그때 저는 맡겨놓고 저는 앞으로 가지 않은 길은 정치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청년들에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외교, 안보 그리고 복지, 노동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게 어떻겠냐에 대해서 아젠다를 제시해 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로 가자. 경제는 건전한 시장 경제로 가서 기업가가 존중받고 근로자가 존중받고 사회적으로 복지사회로 가서 약자들을 우리 배려해줘야 된다. 이런 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철저하게 우리는 안보 한미를 같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러시아, 중국, 북한하고 현재는 약간 군사적으로 적대니까 한미일 우리가 3국이 합치고 대신에 이웃 나라 중국에 대해서도 국익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실력을 얻어야 되니까 그런 거 저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민법원 연구에서 워낙 장악하고 있으니까 판사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쉽게 목소리 내기 힘들지만 요즘 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 일부 정치 편향된 판사들 때문에 억울하게 당했을 그 사람들 생각을 하면은 지금 또 봐요. 눈물이 날라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몰랐다고 이런 거를. 저는 국민들 이런 걸 알려드리고 싶고 청년들에게 분명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자의 양심은 악의 편이라 그랬고 그리고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바로 러시아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의에 대해서 눈 감고 행동 옮기지 않는 것은 비겁하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불의한 정치 집단들한테 지배당할 것이고 저는 그런 자가 되기는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진실을 알고 판단은 국민과 청년들이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언론에 다 공개된 걸 저는 정리했을 뿐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더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는 과연 음모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음모론이라고 말했던 사람도 제발 좀 보고 와서 그 이야기 하세요.